피해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너무 좀 스트레스를 받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이걸 좀 조용히 해결하고 싶다 이렇게 문의하는 사람들이 많거든. 그래서 이럴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냐. 김 변호사, 이게 지인들한테 아무래도 성범죄를 많이 당하잖아. 근데 이게 문제가 좀 이런 경우에 너무 엮인 사람들이 많으면 조용히 마무리하고 싶어하는 경우가 꽤 많거든. 그런 경우에는 좀 어떻게 해야 될까? 맞아. 그러니까 이런 상담을 하시는 경우도 되게 많아. 왜냐하면 뭐 직장이나 아니면 뭐 친구 사이 이런 경우에 뭐 술자리나 이런 가운데 뭐 아는 사람한테 뭐 성범죄를 당하거나 이런 경우에는 그냥 이거를 고소하게 되잖아. 그러면 어떻게 보면 예를 들어 직장이라고 치자. 직장이면 그 안에서 뭐 소문도 나지. 그 다음에 또 관련된 사람들이 뭐 참고인으로 불려갈 수도 있지. 예를 들면 술자리면 그 술자리에 있던 뭐 직장 동료, 상사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너무 좀 스트레스를 받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이걸 좀 조용히 해결하고 싶다 이렇게 문의하는 사람들이 많거든. 그래서 이럴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냐. 무조건 물론 고소하는 것도 방법이야. 고소해서 당연히 범죄자는 처벌을 받아야겠지. 근데 지금 말한 그런 니즈가 있다. 정말 조용히 처리하고 싶다는 니즈가 있다면 일단 그 내용을 잘 정리를 하는 거야. 이게 정말 범죄에 해당한 전문가한테 상담을 받아서 예를 들어 뭐 강간에 해당합니다. 중간간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전문가의 평가를 받는다는 거지 그 사안에 대해서. 그러면 그렇게 예를 들어 강간이 성립한다고 해봐. 그러면 상대방한테 이제 이러이러하니까 당신이 한 행위는 강간이 맞습니다 하고 변호사가 뭐 연락을 하든지 내용 증명을 보내든지 해. 그런데 이제 피해자 입장에서 어쨌든 직장에 같이 다니고 있거나 아니면 뭐 친구거나 그렇기 때문에 조용히 해결하고 싶은 의사는 분명히 있다. 그러면 너의 가해자의 의사는 어떠냐? 그걸 확인한 다음에 쉽게 얘기해서 합의를 할 수 있는 거지. 그 합의의 또 장점은 뭐냐면 조용한 것도 조용한 거지만 나의 다른 어떤 니즈까지도 관철할 수 있는 거야. 예를 들어 내가 했던 사건 중에 그런 것도 있었어. 같은 직장 내에서 성폭행이 일어났는데 이 사람은 이제 쉽게 얘기해서 사과도 받고 그다음에 이거에 대해서 손해배상도 받고 더해서 이 남자를 이제 보기가 싫은 거야 회사에서. 그래서 이제 퇴사를 해라. 이런 거 요청을 한 거지. 근데 형사처벌, 예를 들어 고소한다. 그러면 퇴사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대신에 쉽게 얘기해서 합의를 해주는 대신에 고소 안 하고, 어떤 사과받고 피해받고 합의를 해준 대신에, 나는 너를 더 이상 같은 회사에 볼 수 없으니까 나가라. 이것까지 이제 합의의 내용에 들어간 거지.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남자분은 합의를 다 한 다음에 손해배상하고 결국엔 회사를 퇴사를 했거든. 그래서 조용히 해결하고 싶은 어떤 그런 목표가 있다고 한다면 피해자 입장에서는 섣불리 고소를 한다기보다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서 이런 식으로 내가 원하는 다른 것들까지도 사과나 손해배상 그러니까 뭐 해놓고 얘기하면 합의금이겠지. 그것뿐만 아니라 내가 원하는 다른 거 뭐 그 사람 얼굴을 보고 싶지 않다든지 아니면 뭐 제대로 된 뭐 사과문을 받고 싶다든지 여러 가지들을 합의 내용에 자유롭게 포함시킬 수가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전문적으로 처리해주는 변호사가 좀 상담해서 내가 어떤 피해를 조용하게 해결하고 싶다 이 부분을 제대로 처리해줄 전문가를 만나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아. 네, 이런 경우에는 정말 처리를 잘하는 변호사가 필요하겠네. 그렇지. 그 내용도 좀 잘 전달해 볼게.